최근 드라마나 게임 등 가운데 땅 세계관을 다루는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피부색으로 표현되는 캐릭터들을 보면서 가운데 땅 세계관에 어울리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차별이나 비하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피부색으로 묘사되는 가운데 땅의 모습이 원작의 세계관에 기반하여 가능한 해석인가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운데 땅의 민족과 피부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가운데 땅의 세계관입니다. 톨킨은 자신의 세계관에 관한 입장이 확실했습니다. 바로 가운데 땅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맞지만 그 이야기 속의 시대는 자신이 만든 상상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비유적인 표현으로 톨킨은 자신이 만든 가운데 땅이 실제 지구와는 역사적으로, 지질학적으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톨킨의 표현이 말하고자 한 것은 비록 가상의 판타지인 세계일지라도 현실처럼 그럴듯한 세계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레전다리움은 영국을 위한 신화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톨킨의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이 만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브 퀘스트로 이왕이면 그 새로운 세계를 영국의 잃어버린 신화라는 설정으로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톨킨이 젊은 시절 가상의 세계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즉 잃어버린 이야기들을 집필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훗날 반지의 제왕을 집필하던 시절에 톨킨이 편집장에게 쓴 편지에서 밝히듯이 영국을 위한 신화를 구상한 것은 once upon a time, 오래전 한때의 일이었고 그것은 absurd, 가당치도 않은 작업이었다고 톨킨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톨킨이 영국에게 바치는 신화를 만들고 싶었다라고 말한 그 편지인데 그 부분에만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 웃지 말라고 운을 띄우며 absurd로 끝을 내듯이 그 꿈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는가를 한탄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작품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이야기들의 설정은 10세기 영국인 엘프위네가 바다에서 표류한 끝에 발리노르에 도착해 요정들과 만나고 그들로부터 이제는 잊혀진 전설에 대해 듣게 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세계관이 더욱 확장되고 정교해졌고 영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었던 작품 속 설정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반지의 제왕을 비롯한 톨킨의 레전다리움은 더 이상 영국을 위한 신화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영국적인 작품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톨킨은 그것은 작가 본인이 영국인이라서 그럴 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북유럽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톨킨이 생전에 이미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북유럽이라는 개념은 가운데 땅에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톨킨은 실제 역사든 막연한 상상이든 유럽을 비롯한 실제 세계를 가운데 땅의 가상의 세계와 연관시키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물론 북유럽 신화를 비롯해서 켈트 신화, 실제 역사와 장소, 가톨릭 종교관, 자신의 삶과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과 그것 그대로인 것에는 상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매체가 선보이는 기존 중세 유럽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가운데 땅의 이미지가 톨킨의 세계관에 부합하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톨킨이 실제 세계와의 연관을 사양했듯이 우리도 톨킨의 의도에 따라 톨킨이 남긴 텍스트만을 집중하여 근거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에 앞서 먼저 톨킨이 자신의 작품 속에서 레이스, 즉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레이스는 피부색에 따라 분류되는 인종을 주로 뜻하지만 가운데 땅의 레이스는 창조의 기원이 다른 종족, 즉 요정, 인간, 난쟁이 등을 뜻합니다.
민족의 구분에 피부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데 베오르 가문의 인간이나 샤이어의 호빗처럼 그 구성원이 모두 같은 피부색을 지니고 있지 않아도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같은 민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왈디라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톨킨은 어두운 색의 피부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단어는 까무잡잡하다, 거무스름하다 라고 주로 번역이 되지만 원어의 뜻은 사뭇 다릅니다. 스왈디는 옥스포드 사전에 따르면 having dark skin, 즉 어두운 피부라는 뜻입니다. 단어의 어원도 검다를 뜻하는 스왈트고 동의어도 dark, black, brown, 올리브, 레이븐 등 올리브색이나 갈색에서 검은색까지 다양합니다. 수백 년 전부터 이 단어는 백인들보다 어두운 피부를 가진 다양한 피부색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남유럽의 지중해 인종, 이슬람 제국의 아랍인,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들처럼 말이죠. 따라서 스왈디는 하나의 특정한 색깔이 아니라 색의 범위이며 해당 표현이 얼만큼 어두운 피부색을 묘사하는지는 책을 읽는 독자의 상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한 톨킨이 피부색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인종이 아니라 색깔 그 자체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의 백인과 가까운 외모를 지닌 로한인들을 묘사할 때 톨킨은 화이트, 즉 백인이라고 하지 않고 fair skinned, 밝은 피부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먼 하라드의 인간들은 black skinned, 즉 검은 피부를 지녔다고 표현되지만 그것이 현대의 블랙, 즉 흑인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흑인의 스킨톤은 매우 다양해서 흑당 같은 검은색의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커피 같은 갈색이나 고동색의 피부를 가진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후자의 사람들은 다크 혹은 스왈디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fair라는 단어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톨킨은 밝은 피부를 묘사할 때는 fair skinned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냥 fair만 쓴다면 그건 주로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톨킨의 세계관과 묘사에 대한 기본 정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가운데 땅의 민족들이 텍스트에 따르면 어떤 피부색을 가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간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에다인을 살펴볼 텐데요. 에다인은 3개의 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베오르 가문, 할레스 가문, 하도르 가문입니다. 하도르 가문의 구성원은 fair skinned, 밝은 피부색을 지니고 있었고 할레스 가문의 구성원은 스왈디, 어두운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베오르 가문의 구성원은 피부색이 다양했습니다. 많은 구성원의 피부는 하도르 인간들보다는 덜 하얗고 어떤 이들은 할레스 인간들만큼 어두웠습니다. 참고로 각 가문의 인간들은 모두 혈족이 아니라 수장을 따르는 여러 인간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또한 가운데 땅의 모든 인간들의 선조는 저 멀리 동쪽의 힐도리엔에서 함께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깨어난 시절 때부터 인간들은 하얀 피부부터 검은 피부까지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가운데 땅 세계관, 특히 일루바타르의 아이들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1시대가 끝나고 이 에다인의 후손들이 세운 왕국이 바로 누메노르입니다. 세 가문 중 하도르 가문과 베오르 가문의 후손들이 제일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누메노르 인간들의 다수는 밝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인간들은 어두운 피부를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가운데 땅에는 누메노르인들이 찾아오기 전에 다른 인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에다르와 조상을 공유하는데요. 에다르가 발레리안드로 이주해 올 때 베오르와 하도르 가문은 북쪽으로, 할레스 가문은 남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발레리안드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중간에 가운데 땅에 남은 인간들이 바로 선 누메노르인들입니다. 에다르의 이주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바니온과 에리아도르 북부에 남은 인간들은 베오르 가문 그리고 하도르 가문과 비슷했고 백색 산맥 주변과 에리아도르 남부에 남은 인간들은 할레스 가문과 비슷했습니다. 훗날 누메노르가 멸망하면서 가운데 땅의 망명왕국 곤도르와 아르노르가 세워집니다. 곤도르로 탈출한 누메노르인들은 백색 산맥의 인간들을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레스 가문의 일원들처럼 백색 산맥의 인간들은 어두운 피부를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곤도르의 백성들도 어두운 피부의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제3시대 중반에 북부의 로바니온 왕국이 멸망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바니온에는 베오르와 하도르 가문의 일원들처럼 하얀 피부가 많은 인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곤도르로 망명했고, 그때부터 곤도르에는 하얀 피부의 백성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한편 멸망한 로바니온의 망명민들 중 일부는 안두인 계곡으로 향했는데, 이들의 후손이 세운 왕국이 바로 로한입니다. 로한의 인간들의 조상은 하도르 가문과 관련이 깊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들은 하얀 피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른 로바니온의 망명인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들은 훗날 너른골의 인간들, 어둠 숲의 인간들, 그리고 베오른을 따르는 베오른족의 인간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도르 가문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자들도 많았지만, 베오르 가문처럼 어두운 피부를 가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동부에서 찾아온 인간들도 섞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안개산맥을 넘어 에리아도르로 가면 북부 지역은 로바니온의 인간들과 비슷한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르노르 왕국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곤도르와는 반대로 아르노르는 밝은 피부색의 인간들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에리아도르 남부 지역에 살던 어두운 피부의 인간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누메노르인들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아르노르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떨어져 살았는데, 이들의 대표적인 후손이 바로 덜랜드의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몇몇 부족은 북쪽으로 이주하여 아르노르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의 후손이 바로 부리의 인간들입니다. 이후 벌어진 앙그마르와의 오랜 전쟁과 끔찍한 역병 때문에 북왕국은 멸망하고 에리아도르의 인구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나중에 세워진 부리만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큰 규모의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의 배경인 제3시대 말이 되면 에리아도르의 인간들 중에는 어두운 피부를 가진 부리의 인간들이 제일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살아남은 북왕국 두네다인의 후손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북부의 순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찰자들은 이미 어두운 피부를 지녔던 부리의 인간들보다도 더욱 어두운 피부를 지녔다고 묘사됩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들은 살아남은 북부 두네다인들의 후손들 중엔 어두운 피부를 가진 이들이 많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독자들은 순찰자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피부가 더욱 어두워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톨킨이 직접적인 이유를 남기지 않은 만큼 이건 독자들의 상상에 달려있겠죠. 한편 에다인의 세 가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남부인과 동부인은 어떨까요? 사실 남부인, 즉 하라드림은 그냥 가운데 땅 남쪽에 사는 인간들을 한 번에 묶어서 부르는 단어라서 이들이 다넬 민족인지 아니면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반지의 제왕에서 만날 수 있는 하라드의 인간들은 근 하라드에서 온 병사들과 먼 하라드에서 온 병사들입니다. 이 중 근 하라드의 병사들은 갈색 피부를 가졌다고 묘사되어 있고, 먼 하라드의 병사들은 검은색 피부를 가졌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동부인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지의 제왕에서 주요 캐릭터들이 직접적으로 동부인을 만나는 장면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미디어에서 동부인들은 대체로 현실 세계의 아시아 국가들을 모티브로 하는 인종과 문화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가운데 땅의 동부인, 그러니까 룬 네헤와 그 너머 지방 출신의 인간들은 그 피부가 어떤 색깔이었는지 묘사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이스트라는 명칭에 떠오르는 현실 세계의 이미지를 부여한 셈인데요. 원작에 따르면 동부인의 피부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호빗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빗의 조상은 털발 혈통과 풍채 혈통, 하얀 금발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털발 혈통의 피부는 제일 갈색이었고, 하얀 금발 혈통의 피부는 하였으며 풍채 혈통의 피부는 그 중간이었습니다. 세 혈통을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로 피부색을 제시한 만큼 이들 사이에는 확실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에서 털발 혈통이 가장 수가 많았고,
그 다음이 풍채혈통, 그리고 하얀 금발혈통이 가장 수가 적었습니다. 이 세 혈통은 샤이어에 정착했고 그 후 1000년 동안 뒤섞이면서 더 이상 혈통으로 자신들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샤이어의 호빗들은 갈색 피부를 가진 자들이 제일 많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가 바로 샘입니다. 샘은 원작 소설 내에서 갈색 피부를 가졌다고 묘사되는데 정원 사니까 야외 활동 때문에 햇빛에 탄 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나 묘사는 전혀 없고 오히려 톨킨이 공들여서 설명한 호빗의 조상 털발혈통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갈색 피부를 옅은 갈색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짙은 갈색으로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갈색 피부로 묘사된 하라드인들은 현실의 흑인이나 중동인을 쉽게 떠올리면서 똑같이 갈색 피부로 묘사된 호빗은 그럴 수 없는 것일까요? 또한 반지의 제왕이 출판되었을 때는 영국이 인도에 발을 들인 지 거의 300년이 지난 시대였는데 갈색 피부라는 묘사가 독자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받아들였을지는 톨킨도 잘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난쟁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난쟁이는 비록 나중에는 유대인의 아키타입이 추가되었지만 처음에는 톨킨이 북유럽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 확실히 됩니다. 그렇다면 북유럽의 이미지대로 난쟁이들은 하얀 피부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북유럽 신화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북유럽 신화를 모아놓은 서사집이자 북유럽 신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 중 하나인 에다에 따르면 북유럽 신화의 엘프는 하얀 피부를 가진 빛의 엘프, 료스 알프와 검은 피부를 가진 어둠의 엘프, 도크 알프로 나눠집니다. 이 중 도크 알프는 추하고 키가 작고 지하에 사는 뛰어난 대장장이로 묘사되기 때문에 도크 엘프가 드발리, 즉 드워프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현대의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 신화의 설정을 따르자면 가운데 땅의 난쟁이들도 잉크보다도 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말했듯이 톨킨은 북유럽을 포함한 우리 현실 세계의 이미지를 가운데 땅에 투영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소설 속 텍스트만을 고려하자면 가운데 땅 난쟁이들의 피부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처럼 모두 백인 배우로 이루어진 캐스팅도, 그냥 북유럽 신화처럼 검은 피부로 그려진 모습도, 아니면 인간들처럼 다양한 피부색의 묘사도 모두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원작에 묘사되지 않았으니 독자의 상상과 해석에 달린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요정은 어떨까요? 사실 요정은 톨킨이 가운데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철저하게 현실과 연관되는 것을 거부한 종족입니다. 나의 책에 등장하는 요정들은 명칭이 영어로 엘프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본질과 역사는 유럽 전승의 엘프나 페어리와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런 만큼 요정이야말로 톨킨의 텍스트만을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북유럽 신화에 영향을 받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유럽 신화 속의 하얀 피부를 지닌 빛의 요정 료스 알프는 천국에서 신들과 함께 산다고 묘사되는데 그와 비슷하게 톨킨은 엘다르, 즉 신들의 부름을 받아 발리노르로 건너간 서부의 요정들은 하얀 피부를 지녔다고 말합니다. 이 엘다르는 반지의 제왕에서는 서부의 요정들 중 유일하게 가운데 땅으로 돌아온 놀도르 요정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땅의 다른 요정들, 즉 신다르, 난도르, 아바리 요정들에 대해서는 어떤 색의 피부를 지니고 있었는지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요정들도 놀도르처럼 하얀 피부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톨킨은 한 문서에서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까지 다양한 피부를 지녔던 베오르 일족의 인간들이 요정들과 겉으로 쉽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애초에 인간들과 요정들은 겉모습이 매우 비슷합니다. 원작에 따르면 요정과 인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종족 특유의 분위기나 복장 혹은 눈에 담긴 영혼을 통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정들의 뾰족한 귀나 너나 할 거 없이 찰랑거리는 장발은 외형적으로 인간과 요정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사파나 영상물에서 선택한 가상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인간들과 너무나도 닮은 요정들이
하도르 인간들은 하얀 피부를 지녔고 다른 인간들은 다양하거나 어두운 피부를 지녔던 것처럼 놀도르 요정들은 하얀 피부를 지녔고 신다르나 실반 요정들은 다양하거나 어두운 피부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톨킨은 처음 영국에게 바치는 신화를 쓰던 시절에 놀도르 요정왕 투르곤의 조카 마에글린이 스왈디 어두운 피부를 지녔다고 묘사했었습니다. 훗날에는 하얀 피부가 되었지만 말하자면 톨킨은 현실 세계의 신화와 전설과 가장 가깝게 가운데 땅을 만들던 시절에도 어두운 피부색의 요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톨킨은 자신의 가운데 땅이 현실의 유럽에 얽매이는 것을 사양했고 그런 가운데 땅을 이루는 많은 민족들은 다양한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민족들이 어떤 피부색을 지녔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부분은 독자들의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백인 작가가 쓴 영문권 소설이니 묘사가 없는 부분도 당연히 하얀 피부가 디폴트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특정 민족들을 굳이 하얀 피부를 지녔다고 특별히 묘사를 해야 했을까라고 반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피터 잭슨의 영화 3부작을 비롯한 기존 미디어 작품들은 피부색이 불명인 민족들 뿐만 아니라 어두운 피부를 지녔다고 확실하게 명시된 인물들과 민족들까지 대부분 하얀 피부를 지닌 것으로 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묘사와 상상과 각색을 톨킨이 세운 원작 속의 설정과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여러 매체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피부색의 묘사와 상상과 각색을 똑같은 잣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일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반지의 제왕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